여기에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는 사실로 보이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기에 사람들이 신뢰를 합니다. 또는 사실로 알고 있기에 사람들이 신뢰를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것을 가지고 어떤 또 다른 상황과 연결짓습니다. 그리고 매체를 통해 공론화시킵니다. 그러면 이것은 꽤 그럴듯한 주장이 됩니다. 정색을 하고 보도한 이 주장은 네티즌들의 진지한 반응을 통해 더욱 그럴듯한 이론으로 탈바꿈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사실이 되어버립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8월 31일 일본 매체 현대비즈니스의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은 일본인의 뛰어난 청결감이 C19 피해를 억누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C19의 감염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해외의 피해에 비하면 일본은 아직 나은 느낌이다. 그리고 그것의 큰 요인은 일본인의 청결함 때문일 것이다. 손을 씻고 양치를 하고 목욕을 하는 이 세 가지는 에도 시대부터 지켜지고 있었다. 일본인으로서 보면 당연하지만 세계적인 기준으로는 상당히 특이한 것이다. 물을 마음껏 사용하는 것은 세계에서 매우 드문 일이다. 물은 생명을 잇기 위한 것이기에 양치에 토하는 것은 힘들며 샤워는 몰라도 욕조에 몸을 담그는 일 따위도 없다. 그만큼 물이 없는 세계에서 일본인의 물 감각은 조금 특수하다. 에도 사람들도 양치, 각을, 혀 닦기는 꼭 했다. 감기에 걸려도 약값은 비싸기 때문에 팔을 먹는 정도의 방법뿐이었고 결국 청결이 제1의 방역이었던 셈이다. 게다가 일본인들은 무취를 좋아한다. 채취가 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강하다. 해외에서는 채취에 흥분이 된다는 이유로 밤 일전에 샤워를 하는 것은 매너 위반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다. 이는 몸을 씻는 습관이 없던 데서 나오는 기호일 것이다. 애당초 일본에는 물도둑이라는 말도 없으며 일년에 쓰는 물의 양도 인간 건강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보다 4배나 많다. 에도 시대 사람들은 목욕탕 등에서 물과 함께 살았고 일본인에게 청결은 곧 쾌락과 직결되었으므로 습관으로 자리 잡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봉차에 손잡이를 잡고 나서 물티슈로 손을 닦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도 손을 닦는 습관의 변형인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물이 공짜라는 특이한 문화 습관이 낳은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동시에 일본은 풍토상 부패하기가 쉽다. 따라서 일본인은 청결의 고집이 강하다. 그 상징이 나무젓가락이다. 사용하면 버리고 재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큰 접시로부터 덜어먹는 스타일이 많지만 일본은 옛부터 개인 식탁이 나누어져 있었다. 식사는 맨손으로도 할 수 있지만 청결의 의미에서는 실격이고 젓가락 문화는 깨끗함의 의미에서는 세계 최고의 식기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젓가락을 사용하는 문화에서도 대개는 적당히 분배되는 젓가락이지 자기 젓가락은 아니다. 접시도 그렇다. 자신의 접시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도 일본의 특징이다. 식기를 공유하지 않는 것은 전염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즉, 일본인은 예로부터 식중독 예방이라는 형태로 전염병을 막는 문화를 구축했고 그것을 문화로 몸에 익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패가 아닌 발효를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 살겨절임도 그중 하나이다. 식생활을 포함해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청결로 둘러싸여 있던 일본인이 다른 나라보다 전염병이 강한 것은 역사의 필연인 것이다. 에도 시대부터 일본은 물과 발효에 일치해 청결감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습관은 계속 소중히 하고 싶다.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빌드업을 공부한다면 최고의 교재일 것 같습니다. 이런 기사에 네티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물은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소중함을 모르곤 하지. 수돗물을 안심하고 그대로 마실 수 있는 건 전 세계에서 일본뿐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에게 이 귀중한 물을 깨끗하게 전해주고 싶어. 일본인들의 상식으로 보면 놀랍지만 일본 이외의 나라에서는 음식을 만들거나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습관이 없다. 당연히 요리사도 그렇다. 기사의 말처럼 물 때문에 습관이 되지 않았을 수 있다.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고 식사 전에도 씻고 화장실 가서도 씻고 밤에는 목욕을 한다. 해외에서 보면 이상할 것이다. 일본이 이 정도로 풍부한 물이 있었기 때문에 메이지 유신의 공업화가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물의 고마움을 아는 일본인은 의외로 적다. 특히 수돗물을 냄새 등으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다. 염소 덕분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부패균이 많아 식중독을 막는 것이 항상 명제로 여겨져 왔다. 옛날 일본에서는 그런 청결 습관이 살아가기 위한 지혜로서 일본인들의 몸에 배어 있다고 생각된다. 전반적으로 기사대로 일지는 모르겠지만 또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해외에 비하면 상당히 청결해 보이네. 냄새도 민감하지만 입냄새 나는 사람이 많아. 이게 줄면 거의 완벽. 확실히 감염 확대를 막는 요인이 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감염자의 중증화율이나 사망률이 해외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으니 다른 요인으로 살아나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자기 전 목욕이 크지. 더러운 채로 자면 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상에서 장시간 숨을 쉬게 된다. 시트를 매일 바꾸면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도 적을 것이다. 조금 다를지도 모르지만 일본의 상업시설 화장실은 대체로 깨끗해서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외국인이 있다고 한다. 발효식품은 면역을 높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저는 나토를 좋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먹을 것입니다. 일본인은 청결하다는 일본인들 스스로는 부인할 리 없는 자신들만의 그럴듯한 사실을 C19라는 상황으로 엮어버립니다.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스스로들 물을 실컷 사용하고 있고 스스로들은 유독 자신들만이 깨끗이 씻는다고 생각하기에 이 내용을 전제로 자신들이 C19를 잘 막아내고 있다고 연결짓습니다. 젓가락 문화와 물 문화 같은 그럴듯해 보이는 사실은 스스로들 C19를 잘 막아내고 있다는 것으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일본인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고퀄러티의 일봉입니다. 사진 한 장에 세계가 경악 이런 타이틀을 거시는 국뽕들은 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혹자는 저 내용들이 뭐가 이상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에도시대 이야기만 빼고 국적을 한국으로 바꾸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이 C19를 잘 억누르고 있는 이유는 젓가락 문화이고 물이 풍부해 자주 씻고 목욕도 자주 하고 또 청국장, 김치처럼 발효식품을 먹는 문화 때문이다라는 기사로 읽어보시면 최소한 우리 네티즌들은 그래 물에 감사하자, 그래 우리의 발효식품은 대단해, 젓가락 화이팅 등의 기조는 아닐 겁니다. 아마도 요즘 기자 되기 쉽다, 기사가 뇌피셜이네 부터 시작해서 기사의 저희까지 탈탈 털릴 것입니다. 어쨌든 정말 이들의 분석 능력은 대단합니다. 디스 이즈 어펜 사건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오늘도 하나 배우면서 반성해야겠습니다. 언제나 사실을 기반으로 저희만의 해석을 내놓는 컨텐츠를 만들겠습니다.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타임앤 이슈였습니다.